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월요일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제법 춥습니다. 이 한파가 빨리 끝나야 될 텐데요. 자, 그 한파처럼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제법 크게 하락했습니다. 예, 2%가 넘는 개파락을 보인 것은 참으로 오랜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 중에는 가장 큰 게 미국의 장기금리가 상승했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지금 시장에 악재로 등장한 미국의 장기금리 급등, 이 부분을 과연 악재로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토크 블로그에 있는 글입니다. 예, 미국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인한 지수 개파락, 투자 심리가 불안하다. 예, 물음표죠. 예, 저의 글 제목을 보실 때 물음표가 끝에 달리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깊이 반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미국의 장기금리가 상승한 이유, 일단 뭐 장기금리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좀 그림이 좀 많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요, 파란색 선은 미국의 30년 장기국채 30년 본드 금리 추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이 10년 T노트 10년 장기채 금리 추이입니다. 자, 이게 그 2018년, 그러니까 올해 그 추인데 꾸준히 우상향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이 장기금리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자, 장기금리가 좀 이제 과거를 좀 연결해서, 예, 형광펜으로 제가 한번 그려보면요, 뭐 거의 한 요런 형태라고나 할까요? 예. 오히려 작년 초에는 좀 빠지는 듯 하다가 작년 후반에 좀 올라오는 듯 하지만 요 속도가 매우 완만했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 미국의 10년채든 30년채든 장기 금리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특히 2월달 들어서는 그 상승 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죠. 자, 이렇게 갑자기 빨라진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미국에서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되고 있고, 특히 이제 고용 지표가 지난 금요일에 좋게 나오면서 미국 장기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모양새를 띄었는데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니까,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호전되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가파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상승해야 된다. 그러니까 증시에는 안 좋다. 이런 논리로 빠지게 됩니다. 제 글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좀 제가 재밌게 문구를 넣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나빠. 꽥. 예. 금리가 나쁜 것은 상승하는 것은 나쁘다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표현을 한 겁니다. 꽥 소리 질렀다 이겁니다. 예, 고정관념을 자극시켰습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나 또는 뭐 학창 시절의 생활경제 이런 책들 또는 여러 가지 경제 관련한 책들 보게 되면요, 물가 상승은, 예, 뭐 금리 상승을 유발하는데 어쨌거나 금리가 상승하면 안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고금리 상황이 돼서 어떤 임계치에 가면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시점에 경기가 따라오지 못할 경우에는 증시나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의 이제 금리 상승 구조를 보게 되면요, 이게 뭐 중앙은행이 끌어올린 게 아니고, 뭐 중앙은행이 뭐 단기금리 끌어올렸다고 하지만 장기금리가 끌어올려진 것은 시장 경제가 끌어올린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 이 도표는요,
자, 이게 제가 화면상에 제 얼굴에 의해서 조금 가리긴 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ISLM 곡선이라고 해가지고 경제를 이제 금리와 그리고 생산 이런 부분으로 이제 도표로 도식한 것입니다. 자, 이 IS 곡선이 경기가 회복되고 좋은 소식이 있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죠. 고용지표도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고 여타 국가에서도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원래는 요 위치, 제가 형광펜으로 마우스 움직이고 있는데죠. 요 위치에 있던 총생산하고 금리 수준이 우상으로 움직이면서 총생산이 증가하고 금리도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즉, 이게 제가 그림으로 설명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기가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금리는 뒤따라 오른 것입니다. 금리가 올라져서 총생산 이런 게 늘어난 게 아니고 경기가 살아나니까 금리는 자연스럽게 그림자처럼 쫓아온 것 뿐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불안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여러가지 고금리 상황에서는 경기가 위축돼요 이런 고정관념도 있고, 그리고 기업을 평가할 때 금리가 높아지면 요구 수익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이런 이제 여러가지 분석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경기가 좋아지면 실적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시장에서는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장기금리가 안 올라간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장기금리가 안 올라간다고 걱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장기금리가 올라가서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모순되어 있습니다. 자, 이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미국 증시가 조금 많이 고평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 상승장이 다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몇 년 전부터 미국 증시에 대한 버블론은 언급이 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하니까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미국 증시가 고평가됐어요, 버블론, 이런 얘기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었겠죠. 이거 좀 너무 불안한 거 아니야? 고평가된 거 아니야? 미국 증시에 대한 이런 생각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수준이요, 시장이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점점 더 부담스러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로버트 슐러 교수의 케이프 지수와 그리고 장기 금리 추이를 같이 도식한 자료입니다. 로버트 슐러 교수의 홈페이지에서 레퍼런스를 찾았고요. 자, 케이프 지수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최근 한 10년의 이익을 더해서 현재 주가 수준을 나눠준 겁니다. 단순 퍼보다 조금 이제 과거 오랜 기간의 수익을 더해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이제 호황기 불황기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계산이 된 거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면은 두 번의 사이클이 움직이거나, 좀 요즘 같은 경우는 한 번 사이클 정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요 케이프, 요 파란색 선입니다. 2000년 IT 버블 때 거의 한 40배까지 올라갔어요. 1929년 대공황 직전에 거의 한 33배, 35배 그 정도 올라갔고, 지금 현재가 33배입니다. 한 2, 3년 전에 한 요 정도 위치, 대략 한 27에서 30 거의
다다르는 수치였다 보니까 요때부터 이제 버블론 계속 나왔고, 그 레벨이 2008년 금융위기 직전하고 비슷하다 해가지고 시장에서는 부담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보다도 더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요, 버블론이다 이런 게 이제 양치기 소년처럼 이제 시장에서 무시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한 요인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 마음 한켠엔.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게 되니까 미국 증시에 버블을 터트리는 게 아니냐, 그러한 우려감이 생기면서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부터가 이게 관건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D-Day, 둠스데이. 그 지난주 증시 토크에서도 이야기 드렸죠. 증시가 이렇게 훅 떨어지다 못해서 2008년 금융위기처럼, 또는 IT 버블이 깨질 때 그 잔인한 하락처럼 그렇게 빠지느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2011년 8월에 유럽 위기로 빠진 정도, 한 주가지수 한 20% 정도 빠진 거는 그냥 귀염둥이 수준입니다. 주가지수 50% 이상 이렇게 빠지는, 급하게 빠지는 그러한 둠스데이가 오는 것이 아니냐. 그게 이제 가장 큰 올해 증시에서의 그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계속 관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요, 미국 장기 금리가 상승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안해할 게 아니라, 미국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 단기 금리하고 비교했을 때 그 갭이 커지겠죠. 그걸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장단기 금리 갭, 스프레드가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지금 이 도표가 미국의 장단기 스프레드, 10년 국채와 2년 단기채 수익률 차,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인데요. 요게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될 경우, 즉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 수준일 때는 경제가 이제 뭔가 불안한 단계로 들어가는 시한폭탄을 작동시키는 것이라고 올해 초부터 해서, 그리고 지난주 글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년에 좀 이게 축소 속도가 가팔랐어요. 예. 1년에 한 0.7%포인트, 70bp 그렇게 빠졌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그 장단기 금리 차가 크게 축소돼서 역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왔습니다만, 최근에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살짝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요 추이가 완전히 돌아서진 못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조만간에 미국 연준에서 올해 같은 경우 3번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따라올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는 속도가 생각보다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장기 금리가 상승했다는 것이 일단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는 있지만, 장단기 스프레드 관점에서는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둠스데이가 발생할 그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요건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 요러다가 갑자기 또 꺾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확실한 거는 작년처럼 그렇게 급하게 빠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나라의 그 밸류에이션 수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버블이 맞습니다. 버블 단계예요. 미국의 주요 기업들, 구글이니 애플이니 아마존이니 등등등 성장성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부담스러운 주가 영역에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미국의 밸류에이션 레벨은 가장 고평가된 국가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글로벌 국가들의 증시 고평가 저평가 정도를 참고하기 위해서요, 스타캐피탈이라는 웹사이트를 자주 방문합니다. 요건 이제 구글 검색을 하시면은 starcapital.de일 겁니다. 검색이 되는데요. 그 안에 보면은 그 40여 개국의 고평가된 국가, 저평가, 위에가 저평가된 국가입니다. 저평가된 국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고평가된 국가는 제 지금 오늘 옷처럼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40여 개 국가 중에서 저평가 순위 4위, 미국은 저평가된 순위 36위니까, 고평가된 종목으로 치면 한 5등 정도 되겠죠. 아주 시뻘겋습니다. 즉, 이러한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본다면요, 한국 증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는 국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려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둠스데이를 작동시키는 시한폭탄인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되는 기간이 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좀 더 생겼다. 그렇다면 그 기간 중에 어느 나라가 상승할 것이냐, 저평가된 국가가 상승할 것이냐, 고평가된 국가가 상승할 것이냐, 그게 이제 앞으로의 증시에서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 증시는 심리적인 부담, 고평가 부담은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한국 증시는 계속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둠스데이 전까지, 요거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만,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여러 개 중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은 둠스데이 전까지 한국 증시가 미국보다도 앞서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한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결론적으로는 가봐야지 알겠지만 가능성 측면에서는 좀 더 한국 쪽에 무게를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요, 지금 단기 조정은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투자 심리를 여기서 지키느냐, 아니면은 흔들려서 자기 투자 원칙을 깨트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독하기, 시청하기 항상 감사드립니다. 점점 구독자분들 늘어나 계시고요. 자, 내일도 좋은 증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투자 심리 어렵지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